양주 테크노밸리 조선공사가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과 함께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천군의회가 강화와 옹진, 가평군의회와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개 군의회는 4개 군이 수도권 정비계획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900여 명 발생해 전날보다 4,3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6,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성묘나 벌초를 갔을 때 벌에 쏘이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선공사가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과 함께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입주 희망 기업도 대거 몰리면서 사업 전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시는 최근 테크노밸리 조선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주, 전문가 등 최대 16명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작업이 시작됩니다. 양주시는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금년 말까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공사 착공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좌우할 입주기업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산업시설은 기업과 연구소, 대학과 조합 등 4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 희망서를 제출한 곳은 컴퓨터와 광학, 전기와 장비 등 139개, 기업 입주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139개 업체로 이들이 희망하는 부지 면적은 테크노밸리 내 입주 가능한 산업시설 용지 면적의 3배에 달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앵커 기업이나 유망 산업 업종을 유치하여 첨단 제조와 R&D, 복합 기능을 갖춘 경기 북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입주 기업이 초과할 경우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젊은이들이 관내에서 일하고 관내에서 받는 봉급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공약에도 있지만 100대 기업을 좀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내에서 일하고 관내에서 얻어들이는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게. 양주시 마전동 일대 21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테크노밸리는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1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3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과 강화, 옹진, 가평군의회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개 군의회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이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으고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화와 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은 연천과 강화, 옹진, 가평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산 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에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 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 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동두천시는 첫째아를 낳았을 경우엔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첫째아와 둘째아를 낳았을 경우엔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장려금을 조정하는 등 출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월과 11월 또 한 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예측해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개개인 스스로 위생수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염려가 되는 게 현실인데요. 네, 이럴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또 청결함이 눈으로 확인되는 식당들이 주변에 많아진다면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주시가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 위생과 위생정책팀의 이은하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주시에서 안심식당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충족한 식당들이 이 안심식당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네, 안심식당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개별 식기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청결함이 눈으로 보이는 식당, 안심도 되지만 기분까지 좋아질 텐데요. 안심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의 운영 효과가 좋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자평해 본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안심식당의 홍보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심식당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안심식당 지정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업소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정 업소에 대한 운영 물품 지원과 반기별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안심식당 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 현재 131개소의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네, 안심식당 외에도 또 이제 신뢰를 더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범 음식점과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들인데요. 양주시에서 이와 관련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양주시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정 업소에는 위생 등급 표지판 제공과 배달 앱이나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식약처 인증 우수 음식점으로 홍보되며 식약처 및 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이은하 위생정책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908명 발생해 전날보다 4,381명 줄었으며 일주일 전보다는 6,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5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정부 750명, 양주 454명, 포천 281명, 동두천 187명, 연천 125명 등입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45.6%로 전날보다 4.4%포인트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36.8%로 전날보다 5.7%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포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14곳으로 연천군과 부천시 등이 있습니다. 31일 오전 2시 40분쯤 포천시 자작동 놀이터 놀이기구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공장 3개 동 중 1개의 동 750제곱미터와 제품 기계류 등을 불에 태워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성묘나 벌초를 갔을 때 벌쏘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벌에 쏘이면 두통,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 김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8일 벌초하던 50대가 벌에 쏘인 뒤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벌에 쏘여 알레르기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여름철 벌쏘임 사고 출동 건수가 늘어난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가 7에서 9월 사이에만 전체 출동 건수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은 최대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빼기 힘든 경우에는 카드나 핀셋 등 날카로운 면으로 조심스럽게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벌침을 뺀 부위는 잘 씻어 소독하고 얼음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벌침이 몸에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 제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긁는 형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를 물로 이제 씻어내고, 붓기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얼음 찜질 같은 걸 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꿀벌, 말벌에 관계없이 벌에 쏘이면 어지러움과 현기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도 유지를 하고 머리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면 좋습니다. 숨이 차시거나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신다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거나 전신에 이제 새빨갛게 뭐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그건 이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르게 119 신고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통증과 붓기, 가려움 등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고향길 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엿새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봉산 옥정선 1, 2, 3 공구 등 철도 건설 7개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안전관리 실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집중 점검해 추석 명절 이전에 대금 지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 질 개선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 시설 방지 시설 교체 설치 개선과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등입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3곳을 대상으로 약 27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 4, 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 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